두보의 옛집에서 어린 두보와 조우한 저는 차로 30분을 달려 중국의 7대 고도 중 하나인 낙양에 도착했습니다. 낙양은 청년 두보가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자 이백 등 많은 시인들과 교류하며 예술을 꽃피웠던 고장인데요. 낙양에서 남쪽으로 14km 떨어진 곳에 마치 바위산 하나를 통째로 조각해 놓은 듯 독특한 형태의 거대한 석굴이 장관을 이룹니다. 중국 3대 석굴 중 하나로 2000년 11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용문석굴입니다. 북위의 효문제가 대동에서 낙양으로 수도를 옮기면서 만들기 시작한 용문석굴은 당의 고종과 측천무후가 거액을 들여 완공하기까지 무려 400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2345개의 크고 작은 석굴에 현재까지 발굴된 석상만 10만여 개. 중국 불교 미술의 정점을 볼 수 있어 매년 여행자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데요. 낙양에서 젊은 시절을 보낸 두보 역시 자주 이곳을 찾았습니다. 자, 이곳이 이곳 용문석굴에서 가장 큰 불상을 모신 노자나 대부를 모신 그런 봉선사라는 곳입니다. 두보가 젊은 시절에 이곳 용문에 들러서 이 봉선사에서 하루 묵으면서 시를 남겨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런 불상이 있고 여기에 큰 절이 있었던 거죠. 지금은 절은 없어지고 이 불상만 남아 있습니다. 측천무후가 노자나부를 완공하기 위해 화장품값까지 아꼈을 정도로 그 애착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예쁘죠? 웅장한 규모에 압도당한 저를 석굴은 알듯 모를 듯한 미소로 굽어보고 있습니다. 그 옛날 시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때가 사실 두보로서는 힘든 시기였죠. 과거 시험에 떨어졌어요. 정말 자신 있었거든요. 주변에서 넌 최고다. 너 같은 문장가를 본 적이 없다. 그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시험에 딱 쳤는데 이게 낙방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좌절이 컸겠어. 그래가지고 그때 마음을 달래려고 이곳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곳 절에서 잠을 자요. 잠을 자고서 새벽 종소리에 잠을 깹니다. 밤새 잠 못 잤겠죠. 뒤척이면서. 그러면서 저 새벽 종소리가 나를 깊게 생각하게 하는구나. 깊은 사유를 하게 하는구나. 이런 시를 남기고 있어요. 시성 두보가 흔적을 남기고 있는 공간입니다. 공명심에 불타올랐던 24살의 호기로운 청년 두보에게 첫 과거 낙방은 큰 좌절이었을 겁니다. 석굴 앞에서 고뇌에 찬 청년 시인의 간절함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이 대불이 측천무후 때 조성이 됐으니까 두보가 여기 와서 논일 때도 이 대불을 바라봤을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그윽하게 바라봤을 텐데 마음에 생각이 많았겠죠. 왜냐하면 두보의 할아버지 두시먼이 측천무후 때 굉장히 유명한 시인이었어요. 나도
나도 이제 유명한 시인이 될 것이다. 나도 꿈을 이룰 것이다. 이런 다짐을 했을지도 모르죠. 안타깝게도 두보의 시련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을 향해 호기롭게 외치던 청년의 외침을 이 강물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30이 넘도록 과거급제도 못하고 궁핍한 생활을 이어가던 두보. 40이 넘어서야 겨우 두보의 글을 높이 평가한 현종의 눈에 띄어 무기고를 관리하는 말직을 얻는데요. 그마저도 전쟁이 발발하면서 생활은 극단적으로 어려워져 자식마저 굶어 죽게 됩니다. 마침내 간신히 판치는 부패한 조정을 떠나 백성의 삶의 현장으로 내려온 두보. 그 길에서 전쟁으로 고통받는 백성들의 말할 수 없이 비참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두부의 유명한 삼리 삼별 중에서 삼리를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그 신안리, 석호리, 동관리인데 삼리삼별은 신안리, 동관리, 석호리 세 편과 신원별, 무가별, 수로별을 합해 부르는 말로 백성들의 고단한 삶을 시로 묘사한 두보 현실주의 시의 대표작입니다. 여기는 이 삼리의 내용을 이렇게 동영상으로 잘 만들어 놨어요. 百万化为鱼，请主房官家。 전국이 알록산의 난으로 혼란에 빠진 사이 관군은 병력 보충을 위해 장정들을 닥치는 대로 징발합니다. 당시 화주로 좌천된 두보는 신안과 석호, 동관 등지를 지나면서 백성들의 참혹한 현실을 목격하게 됩니다. 두보의 시를 읽는다는 것은 두보가 살던 세상과 만나는 일입니다. 이런 그의 시를 시로 엮은 역사라는 뜻의 시사라고 부르는 것도 그 이유일 텐데요. 저기 보이는 게 저 신안입니다. 저게 낙양에서 장안 가자면 꼭 거쳐야 되는 길목인데 두보가 이제 겨울에 이 길을 가다가 군대에서 어린 소년들을 징발해가지고 전쟁터로 내보내는 그런 장면을 목도하게 돼요. 그래서 가슴에 격분이 차올라가지고 쓴 것이 이제 신안리, 신안의 관리라는 제목의 시인데 그것이 삼리 삼별의 첫 출발이죠. 살찐 나만은 어머니가 전송 왔으나 야윈 나만은 홀로 외로이 서 있구나. 황혼의 흰 강물 동쪽으로 흘러 푸른 산은 마치 통곡하는 듯한데 몸마저 상하겠소. 그만 눈물을 거두시오. 뼈가 마른다 해도 세상은 끝내 무정할 거요. 삼리삼별 중 가장 널리 알려진 시 석호리의 배경이 된 석호촌에 왔습니다. 바람이 좀 쌀쌀합니다. 두보 삼리 삼별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석호리거든요. 그 석호리라는 작품의 창작 배경이 되는 석호촌을 찾아갑니다. 바로 이곳이 그 석호촌입니다. 이 저 마을 앞에 이렇게 커다랗게 두보의 그 석호리 작품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마을 앞 두보의 시 석호리 전문이 적힌 담장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날 저물어 석호촌의 묵은이로 시작하던 석호리의 식구처럼 그 옛날 두보가 이 마을에 묵었던 집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 정말 사실일까요?
韩国啊妈呀，还给啊韩国过来，啊，很有文人的韩国。光找啥了？这个地方是确实是杜甫以前那个投书的地方吗？我跟你说嘛，人家都是传说嘛，啊是个传说，啊，传说了，我真假谁不知道，对不对？是啊，是啊。 1300년 전 이 소박한 마을에서 시인이 목격한 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